경인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복지 분야 불공정 사례 근절을 위해 공정복지 추진단 활동을 재개합니다.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감사, 법무담당관 등 32명이 투입돼 일반 복지와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4개 분야를 점검합니다. 추진단은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와 부정수급액 환수와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금융채무로 위기를 겪는 도민을 위해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가동합니다. 통합지원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하며 채무조정 상담과 컨설팅은 물론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와 일자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는 이달 중순 의정부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4월 한 달간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시버스 전용차로와 단속반, 주차 단속반이 합동으로 나서는데요. 하루 3번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과 주차장 주변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4월부터 7월까지 인천 지역 고등학생 300명에게 1:1 온라인 맞춤형 학습 코칭을 지원합니다. 인천 지역 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등 현직 교사 52명이 참여하는 학생 맞춤형 블렌디드 학습 드림 코칭단은 지난 1월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는데요. 1:1 온라인 방식으로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 상담과 교과별 학습 코칭, 진로 상담에 나섭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만족도 평가와 피드백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보완해 2학기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장난감을 비롯한 어린이집 대부분 위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손잡이라든지 화장실 세면대, 변기, 또 원생들이 이용하는 놀이기구와 장난감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46건의 환경검체를 채취한 결과 35건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전파는 비말을 통해서 호흡기로 감염되는데 손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가 있고요.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 소독도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어린이들은 장난감을 입에도 잘 갖다 대기 때문에 소독하실 때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표면 소독이 필요할 수 있겠고 또 따로 분리해서 안전한 비누로 잘 세척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손이 닿는 곳의 소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방문한 치킨집, 또 코인 노래방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N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또 크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생 확진자의 어머니와 또 이 어머니를 확진하신 접촉자 지인도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근의 치킨집과 이 치킨집을 이용한 확진자가 다시 코인 노래방에서 이용을 한 것에 따라서도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그 어린이집 원장인 51세 여성분은 4월 4일 호흡곤란을 증상이 있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이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분들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일이 적어도 2주 이상은 시작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방문자라든지 접촉자께서는 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N차 감염을 줄일 수 있는 현재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2주 이상 바이러스 전파가 방치된 상황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집단 감염을 좀 부채질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 문자를
받으시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셔서 조기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인데요. 3월 23일에 처음에 지표 환자가 갔던 치킨집을 다른 교사들도 3명이 방문하면서 코로나19 검사 대상이었는데 이분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알려져 있고 돌아가신 원장 선생님도 확진자로 분류돼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조금 늦게 받으시는 것이 사망의 또 안타까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증상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고 검사를 받으라는 어떤 안내를 받으시면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습니다. 예, 검사의 중요성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유치원, 학교, 또 집단시설에서 특히 유의할 점과 함께 개인 방역의 중요성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선 코로나19 검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예를 들면 미열이라든지 목구멍이 아프시다든지 기침이나 또 미각이나 후각이 떨어진다든지 또 몸살이 있고 또 피곤함이 좀 심해진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반드시 출근하시지 말고 또 학교에 가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조속히 바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시겠고요. 또 확진자 발생 장소와 동선이 겹치면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검사를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시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람 간의 일정한 건강거리를 유지하고 밀폐된 환기시설이 밀폐되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적절히 이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인 모임은 최대한 미루거나 취소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환경 소독을 하실 때 알코올이라든지 살균제와 같은 유해 물질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엄격히 분리 보관해야 되겠고, 또 조그만 병에 담아 놓으시면은 또 다른 사람이 모르고 물인 줄 알고 드시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한 마크를 해 놓는다든지 사람 손이 닿지 않게 잘 관리하셔야 되겠고, 또 소독을 하실 때도 항상 장갑이라든지 보호복,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쉴드나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충분히 환기가 되는 환경에서 표면 소독을 하는 것과 같은 주의사항이 또 필요하시겠습니다. 예, 검사의 중요성, 또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소독 등의 이야기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부천시가 오는 15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접종 전후로 각별히 주의할 점을 부천시 보건소에 물어봤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원의 입소자와 종사자, 그리고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코로나19 치료병원 등 대상자 18,996명에 대해서 1차 접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6,711명을 접종하여서 86%의 접종률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4월 15일부터는 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접종 시작하고요. 5월부터 병의원 등 위탁 의료기관 239개소를 통해 65세에서 74세 어르신 약 5만 명을 접종하며 그 외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 경찰, 군인 등 상반기 내에 약 11만 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위탁 의료기관 접종, 보건소 방문 접종, 그리고 득개소의 예방접종 센터를 통해 18세 이상 성인 약 40만 명을 목표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1946년 12월 31일 생과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대상은 41,444명 중에서 4월 5일까지 접종 동의율은 약 93.6%로 38,804명이 접종 대상이 됩니다. 접종하는 중에도 추가 동의가 가능해서 접종 동의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6월 중으로 1차, 2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센터는 부천체육관과 송내사회체육관 두 개소 운영됩니다. 4월 15일부터 시작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부천체육관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 이외에 일반 대상자는 각 대상자별로 보건소 방문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예방접종센터에서 시행될 것이고요. 대상자별로 접종 시기와 장소, 사전에 안내될 것입니다. 일반 어르신들께서는 보호자와 동반해서 자차로 접종센터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시청 차량을 이용해 접종센터 방문을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을 수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후 동별로 한 장소에 모이도록 하여서 시청 45인승과 30인승 버스를 이용해 접종센터까지 이송하여 접종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부기 또는 통증이나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이 흔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2, 3일 내에 사라집니다.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근육통이나 두통, 발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접종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미리 준비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해열제, 진통제 복용으로 증상이 호전되는데요. 3일 이상 발열이나 근육통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시고 만약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의식이 희미해지고 안면 부종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바로 119로 연락해서 즉시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상습 차량 정체 구간인 김포 대명 양촌 구간 도로가 왕복 6차로로 확장됩니다. 김포시는 대곤면 대명리에서 양촌읍 양곡리까지 3.45km 구간이 경기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면서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도로가 확장되면 정체가 심했던 대곤나들목 인근 교통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지침이 바뀌면서 김포시가 재난문자 발송을 재개합니다. 김포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중단됐던 코로나19 재난문자를 7일부터 다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행정안전부 표준 매뉴얼에 따라 하루 한 번 확진자 현황을 보낼 예정이지만 집단 감염 상황이나 확진자 동선에 따라 시급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계양구가 7일 계양일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신축되는 계양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2,900여 제곱미터 규모인데요. 청사에는 행정복지센터와 구립경로당, 장기건강증진센터, 방과 후 돌봄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2019년 계양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비 95억 1,100만 원을 들여 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계양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2022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며 대안교실 운영 강화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25곳과 중학교 28곳, 고등학교 24곳 등 모두 87곳의 대안교실을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요. 학교별 담당자들에게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과 개선 방안, 초중고 운영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대안교실 운영 학교에서는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금빛으로 바닥 대청소에 들어갔습니다. 김포시는 여름철 심해지는 물 비린내나 녹조 현상을 막기 위해 금빛으로 바닥에 있는 낙엽이나 미생물 사체 같은 퇴적물을 깨끗이 청소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경위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